지금 중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10에서 20%의 웃돈을 기꺼이 얹어가며 한국 반도체 주식을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거든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3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실제 주식 가치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치르면서 말이죠. ETF 하나의 하루 거래 대금이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미국 월가의 헤지 펀드들도 포트폴리오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주식을 줄이고 그 빈자리에 한국 ETF를 채워넣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전 세계 자금이 동시에 한국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증권 거래소에 중한 반도체 ETF라는 상품이 상장돼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평범한 펀드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요즘 이 ETF 하나가 중국 전체 투자 시장을 뒤흔들고 있거든요. 하루 거래 대금이 8억 6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단일 ETF 상품 하나가 하루에 2조 원어치씩 거래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웬만한 대형 우량주 하루 거래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수익률입니다. 불과 1년 조금 넘는 시간 만에 1위안대였던 가격이 4위안대를 훌쩍 돌파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3배 이상이죠. 일반적인 ETF에서 이런 수익률이 나온다는 건 사실 거의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상하이에 사는 30대 왕 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년 초에 여윳돈 500만 원을 이 ETF에 넣어뒀다면 지금쯤 통장에 1,500만 원이 찍혀 있을 겁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자국 주식 시장도 몇 년째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숫자는 얼마나 자극적으로 느껴졌을까요? 주변 직장 동료들이 수익 인증을 올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버티질 못하는 법이죠. 그래서 자금이 폭발적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0에서 30 거래일 동안 단 하루도 순매수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단 하루의 예외도 없이 신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전문가들이 과열 신호를 경고해도 매수세는 꺾이지 않았고 올 들어서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달성하며 중국 내에서 단연 가장 뜨거운 투자 상품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건 단순한 ETF 흥행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라는 자산에 대한 확신이 국경을 넘어서 폭발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리고 이 불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 끝이 어디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현상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ETF를 사려는 사람들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값을 기꺼이 치르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ETF가 담고 있는 주식들을 전부 합산한 실제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ETF가 1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20%를 더 얹어주면서까지 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장중 한때는 이 괴리율이 무려 2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이런 현상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ETF는 구조상 실제 자산 가치와 시장 가격이 크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동화된 차익거래 메커니즘이 항상 가격을 제자리로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상품은 그 원칙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살 수 있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가격이 실제 가치를 훌쩍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상하이 증권가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이 상황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저렇게까지 사야 하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기 지인들은 이 ETF를 사려고 전화를 해오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산다는 건 시작부터 20%를 손해보고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한국 반도체가 앞으로 20% 이상 더 올라줘야 그제야 본전이 되는 구조입니다. 웬만한 투자자라면 주저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반도체에 대한 확신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프리미엄 현상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언젠가 반드시 실제 가치 쪽으로 가격이 되돌아오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른 채 웃돈을 얹고 뛰어드는 투자자들의 행렬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투자자들은 이 ETF 하나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상품이 사실상 한국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공모 ETF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사는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사고 싶다고 해보죠. 마음은 굴뚝 같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국 정부가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를 철저하게 막고 있거든요. 해외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복잡한 규제의 벽에 막혀 있고 위안화를 달러나 원화로 환전해서 빼내는 것도 엄격한 한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ETF는 달랐습니다. 위안화 그대로 복잡한 절차 없이 중국 증권사 앱 하나로 한국 대형 반도체주에 투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거든요. 베이징에 사는 50대 리 씨를 상상해 보세요. 한국 반도체가 뜬다는 뉴스를 매일 보면서도 살 방법이 없었는데 이 ETF 하나가 그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죠.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이 상품의 모든 수요가 집중됐고 그 집중이 가격을 실제 가치 위로 한참 끌어올린 겁니다. 대체제가 없는 독점적 지위, 이게 바로 이 ETF 프리미엄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관련 투자 상품이 중국 내에서 더 다양하게 출시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내에는 중국 투자 ETF가 수십 종이나 되는데 정작 중국 내 한국 투자 상품은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하거든요. 이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ETF를 향한 과도한 쏠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ETF가 실제로 어떤 주식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삼성전자입니다. 비중이 16.31%로 가장 높습니다. 바로 뒤를 SK하이닉스가 15.45%로 따라붙고 있죠. 두 종목을 합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30%가 넘습니다. 사실상 이 ETF의 수익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꽤 매력적인 구성입니다. HBM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 AI 인프라 수혜를 직접 받고 있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거든요. 이 두 종목을 한 번에 위안화로 간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온 겁니다. 여기에 리노공업, DB하이텍 같은 한국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장주만 담은 게 아니라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아우르는 구성인 셈이죠. 흥미로운 점은 중국 본토 반도체 기업들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SMIC, 캄브리콘 같은 중국 현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돼 있어서 한중 반도체 산업의 시너지를 동시에 노리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중국 투자자들이 이 ETF를 사는 이유는 중국 반도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거든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있다는 믿음이 이 ETF를 향한 뜨거운 매수세의 진짜 원동력입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불편한 방법을 택하는지 이해하려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투자 환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의 해외 투자를 아주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연간 해외 송금 한도가 5달러로 묶여 있고, 이마저도 실제로 해외 주식 투자에 쓰는 건 불법에 가깝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려면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중국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해외 주식을 살 수가 없는 구조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하고 싶은 욕구는 어디 가지 않잖아요. 자국 부동산은 쪼그라들고 중국 주식시장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어딘가에는 돈을 굴려야 하는데 마땅한 출구가 없는 겁니다. 베이징에 사는 40대 회사원 장 씨를 생각해 보세요. 매달 월급을 모아도 부동산은 너무 비싸고 예금 금리는 쥐꼬리만 하고 중국 주식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 반도체가 뜬다고 하는데 살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이 ETF를 발견한 겁니다. 위안화로 내 증권사 앱으로 클릭 한 번에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장 씨는 망설임 없이 매수 버튼을 눌렀을 겁니다. 이게 수백만 명의 장 씨가 동시에 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중국의 폐쇄적인 자본 규제가 오히려 특정 상품의 수요를 가두는 댐 역할을 한 셈입니다. 댐이 막혀 있으니 물이 한 곳에만 집중되고 그 압력이 결국 20% 프리미엄이라는 기현상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정부가 자본을 옥죄면 옥죄일수록 이 ETF를 향한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열풍이 중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지구 반대편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 월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한국 투자 상품 iShares MSCI 한국 ETF 티커명 EWY에 최근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국에는 주식형 ETF만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그 수천 개 중에서 자금 유입 순위 상위권에 한국 ETF가 이름을 올린 겁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애플이나 엔비디아 대신 한국 ETF를 선택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뉴욕의 한 자산운용사에서 일하는 30대 펀드 매니저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매일 아침 수백 개의 ETF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는데 어느 날부터 한국 ETF 항목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봤겠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자금 유입이 멈추지 않자 직접 포트폴리오의 한국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월가의 큰 손들이 움직이면 시장이 따라가는 법이거든요.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이제 중국 개인 투자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양과 서양, 개인과 기관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자금이 동시에 한국을 향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의 구조적인 흐름 변화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월가의 대형 헤지 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포트폴리오를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감정적인 매수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수십 명의 애널리스트가 수개월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이 한국 비중을 늘렸다는 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냉철한 계산의 결과라는 이야기죠. 특히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습니다. 일부 운용사들이 기존에 보유하던 중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그 자리에 한국 ETF를 채워 넣고 있거든요. 이른바 차이나 런의 대안으로 한국이 선택받고 있는 겁니다.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시아 신흥국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대안을 찾다 보니 반도체라는 명확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한국이 낙점된 거죠. 보스턴에 본사를 둔 한 중형 자산 운용사의 사례를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는 지난 10년간 중국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는데 올 초 처음으로 한국 ETF를 신규 편입하며 포트폴리오 방향을 틀었습니다. 담당 매니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 저평가된 밸류에이션과 AI 수혜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시장이라고요. 기관들의 이런 움직임은 시장에서 강력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큰 손들이 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퍼지면 개인 투자자들도 따라붙고 그 흐름이 다시 기관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한국 증시를 향한 글로벌 자금의 흐름에는 바로 이 선순환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 자금이 한국으로 몰리는 걸까요?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면 그 바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인이 맞물렸다고 분석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AI 반도체 업황의 변화입니다. 챗GPT 이후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필요한 건 결국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HBM이라 불리는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습니다. 비슷한 실적을 내는 기업이라도 한국에 상장돼 있으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현상이 수십 년째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이건 기회입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가치를 살 수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니까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바로 이 저평가 매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화 자산의 재평가 가능성입니다. 원화는 지난 몇 년간 달러 강세에 눌려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였습니다. 달러 약세 흐름이 본격화되면 원화 자산 전체의 가치가 함께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주식 수익률에 환율 수익까지 더해지는 이중 수혜를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시장은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증시를 향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뜨거움이 동시에 가장 큰 위험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중한 반도체 ETF는 급격한 자금 유입으로 인해 거래소로부터 투자 유예 종목으로 수차례 지정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공식 경고입니다. 실제로 장 초반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 거래 자체가 막혀버리는 상황이 연출된 거죠. 이 정도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프리미엄 리스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실제 가치보다 10에서 20% 비싸게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주가가 조금만 조정을 받아도 이 ETF 투자자들은 훨씬 더 큰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주식이 10% 빠졌는데 내 계좌는 25%가 빠져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프리미엄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락폭이 증폭되는 구조적 함정이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투자 상품을 더 다양하게 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이 하나뿐이니 과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국에는 중국 관련 ETF가 수십 종이나 되는데 정작 중국에서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과열과 급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시장일수록 그 열기에 올라타기 전에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과열 경고가 울리는 와중에도 이 ETF를 둘러싼 시장의 움직임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최근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벌어진 하루의 장세를 한번 들여다보면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살벌한 눈치 싸움의 전장인지 실감할 수 있거든요. 오후 장이 열리자마자 중한 반도체 ETF는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가격이 뚝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직후가 더 극적이었습니다. 저가 매수 세력이 순식간에 달려들면서 가격이 빠르게 반등했고 장중 한때는 전일 대비 7% 이상 폭등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7%면 웬만한 주식도 하루에 보기 어려운 등락폭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장 마감을 앞두고 다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일제히 팔자 버튼을 누른 거죠. 결국 이 ETF는 전일 대비 1.55% 하락한 4.254 위안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다시 하락 마감한 겁니다. 천당과 지옥을 하루 안에 오간 셈이죠. 이 롤러코스터 장세는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빨리 사야 한다는 조급함과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하루 내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한국 반도체를 향한 관심과 매수 의지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이제 중국과 미국, 개인과 기관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동시에 탐내는 글로벌 핵심 자산이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달고 저평가받던 한국 증시가 지금은 전 세계 자금이 앞다퉈 들어오는 시장으로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물론 과열에 대한 경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프리미엄을 얹고 사는 구조적 위험, 극심한 가격 변동성, 공급 부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 증시를 향한 글로벌 자금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흐름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일지는 결국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증명해 줄 겁니다.